제주도 은퇴의 함정. 로망이 지옥이 된 충격적인 이유.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의 은퇴 후 꿈의 장소로 꼽힙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하늘, 평화로운 분위기, 깨끗한 공기까지 마치 유토피아 같은 환경이죠. 도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 또한 그 매력에 빠져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제주도로 이주했지만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름다운 자연, 그러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저의 요시자, 같은 시기에 제주도로 이주한 60대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은퇴하자마자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제주도에서의 삶은 점점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던 친구들은 멀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제주도에선 매일이 휴가처럼 느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관광객처럼 잠시 왔다 가는 느낌이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결국 어씨는 제주에서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이 없으면 그저 섬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생각보다 비싼 생활비와 부족한 의료 서비스.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경험입니다. 이들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제주도 여행을 즐기며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은퇴를 맞아 제주도로 이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했죠. 하지만 생활비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고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도 서울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병이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죠. 결국 B씨 부부는 우리의 은퇴 자금으로는 제주도 생활이 생각보다 더 비쌌다며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 나만의 여유를 찾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후 조용하고 여유로운 제주도 생활을 기대하며 이사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주도의 인기 관광지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 매일같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조용한 시간은커녕 늘 분주한 분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근처의 유명한 카페와 명소들 덕분에 언제나 북적였고 길거리의 소음과 차량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곳이 내가 꿈꾸던 제주도가 맞나 싶었죠. 라고 C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주도의 느긋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은 심리적인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보다 높은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은퇴 후 제주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급자족을 꿈꾸더라도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적지 않으며 제주도의 특성상 물가가 높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객들로 인한 분주함과 혼잡함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그저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의 혼잡함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제주도의 현실 그리고 현명한 선택.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잔잔한 바다, 울창한 숲, 깨끗한 공기까지 매력적인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은퇴자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로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제주도 생활을 좌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들이 제주도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그들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 형성된 인간관계는 도시에서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간관계를 미리 형성해 두거나 정착 후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네 봉사활동, 마을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현실적인 접근.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를 체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 현실적인 생활비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오는 물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도시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습도 관리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로 은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예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의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인근 병원의 접근성과 진료 수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죠.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살면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소음과 차량 이동이 일상 속에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해 거주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을 선택하더라도 농업이나 자급자족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사나 자급자족이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기후 변화가 심해 농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제주도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 그렇다면 은퇴 후 제주도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체험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도와 실제로 살아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를 결심하기 전에 최소한 몇 달 동안 제주도에서 실제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교통, 의료,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는 대신 임대 형태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계절에 따라 기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생활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즌을 경험해보며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주도의 꿈과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현실은 로망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 생활비, 의료 서비스, 관광객의 유입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를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현실적인 예산 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할 때 단순한 로망만을 쫓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이 제주도로의 은퇴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부으면 노후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며 30년, 40년을 성실히 일터에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60대 후반, 많게는 70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 1세대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너무 안일했어요. 월 80만 원 받아서 밥값은 고사하고 약값도 빠듯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반값 용돈이었네요. 오랫동안 국민연금 노후 해결사로 믿었던 이들조차 지금 현실 앞에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고참 수급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연금만 믿었던 노후의 민낯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론 국민연금이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1사례 연금 92만원, 병원비로 끝입니다. 마이너스 1954년생 김동진 씨, 71세, 전기기술직 퇴직. 김동진 씨는 국민연금이 생긴 첫 해부터 가입한 원조 1세대입니다. 36년을 일하고 연금 보험료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덕분에 매달 92만 원을 수령하고 있죠. 연금 받기 시작할 땐 좀 든든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요.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 김 씨는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 한 달에 약값과 진료비만 2,0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관리비, 통신비, 밥값 따져보면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김 씨 부부는 지금 월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연금은 그의 절반 수준. 결국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경비 아르바이트를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기본 생활조차 부족할 수 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고정 지출은 순식간에 늘어난다. 이 사례 20년 납부 35만 원 받습니다. 내가 왜 낸 걸까요? 마이너스 1959년생 오순자 씨 66세 전 마트 계산원. 오순자 씨는 40대부터 국민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중간에 납입이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20년을 채우고 수령하게 된 금액은 매달 고작 35만 원. 20년을 꼬박꼬박 냈는데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집도 전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 아무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현재 주 4일 오전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금은 솔직히 버스비랑 반찬값이면 끝나요. 연금이 아니라 잊고 사는 수준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부자들만 챙기는 제도 같다고 씁쓸해합니다. 교훈 가입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3사례 부부 합쳐 150만 원 연금은 있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958년생 전기철서 은숙 부부 67세 66세 공공기관 초등교사 퇴직. 이 부부는 중산층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자였습니다. 각각 30년 이상 근무했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한 달 약 150만 원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매달 돈이 모자라요. 사실 이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주거비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해도 월 5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자녀 둘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한 명은 취업 준비 중이라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죠. 연금이 있다 해도 가족 부양이 끝나지 않으면 내 삶의 여유는 없어요. 두 분 모두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고 병원 진료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삶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아무리 연금을 잘 챙겼다 해도 가족 상황과 주거 부담이 크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결론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위 세 사례는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가입자이거나 평균 이상 수령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만 믿었더니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수단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단독 가구, 질병 보유자, 주거비가 큰 경우에는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3층 노후 준비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3층 전략. 1층 국민연금. 기본적인 노후를 위한 토대. 10년 이상 가입,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층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직장 퇴직연금 IRP, DC형 등을 꾸준히 챙기고 필요하면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3층 자산 기반 수익 및 대체소득. 월세 수익, 소형 부동산, 배당주 투자, 자영업,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후 소득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는 건강, 관계, 일거리, 자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연금 믿고 살았는데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씁쓸한 노후 보고서.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준비의 현실과 대안 전략. 서론 국민연금은 보완제이지 완전체가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가입자들이 이를 노후 소득의 핵심 축으로 여기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금 수령자들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상당한 소득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분명히 기초적 노후 생활의 보장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에게 최소한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지 퇴직 후 모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의 종착점으로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가입자나 수령 개시 세대인 6070대의 실제 수급액과 지출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의식주와 의료비, 주거비, 가족 부양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수급자 현실 사례 분석.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단순 개인의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구조의 전형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례 36년 납입 후 월 92만 원 수령 의료비만 월 30만 원. 대상 1954년생 남성, 전기기술직, 국민연금 최초 가입 세대. 가입 기간 36년. 월 수령액 약 92만 원. 문제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비로 월 30만 원 이상 지출, 남는 돈으로 기본 생활비 충당 불가능.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건강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단일 소득원으로는 지출 압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례 20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고작 35만 원. 대상 1959년생 여성,
비정규직 마트 근무, 이혼 후 독거. 가입 기간 20년. 월 수령액 약 35만 원. 문제점 주거비와 생활비 충당 불가.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전문가 해설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불규칙한 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 가입자의 경우 경력 단절과 평균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사례 부부 합산 월 150만 원 자녀 부양과 대출로 여유 없음. 대상 1958년생 공기업 퇴직 남편, 초등교사 퇴직 아내. 월 수령 합산액 약 150만 원. 문제점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월 50만 원. 자녀 미독립으로 생활비 지원 지속. 전문가 해설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노후의 변수 주거비,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남은 경우 연금은 거의 고정 지출에 묶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현실에 대한 통계적 진단.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 월 수령액 약 63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87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107만 원.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139만 원, 부부 기준은 23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5,060% 이상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원인 분석. 설계상 구조의 한계.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만 보장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 보험료율 9%이 낮고 소득 상한선도 존재하여 고수익자에게도 제한적 보장. 대부분의 가입자가 실제 납입기간 2020년 수준으로 수령액 한계 존재. 가입 형태 및 고용 구조 문제.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납입 지속률이 낮음. 여성 및 경력 단절 계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도 적음. 연금 외 자산 계획 부재. 많은 가정이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삼음. 주택 외 금융자산 준비 부족,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률 낮음.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안 전략 3층 연금 모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아래의 3단계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증가. 가능한 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도 임의 가입 활용 필요. 2층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DC형, DB형 등 퇴직연금 제도 적극 활용.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도 세제 혜택과 함께 병행 필요. 3층 자산 기반의 대체 소득. 예 임대소득, 배당금, 소형 창업, 은퇴 후 파트타임 수입. 금융상품 ETF, 배당주, 리츠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함. 결론 연금만으로는 살 수 있어도 살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판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 삶은 빠르게 팍팍해집니다. 연금은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지 집 전체는 아닙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30년 가까운 노후를 버티기 위해선 추가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항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전화 문의. IRP 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 활용. 부채 정리 및 고정지출 구조 개선. 주택연금 또는 영모기지 활용 가능성 검토. 가족 간 경제적 독립 조기 실행자녀 교육 지원 종료 시점 설정. 국민연금은 기초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쌓아야 합니다. 지금 5060대라면 더 늦기 전에 노후 소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은퇴 후 30년을 지탱하는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부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연금 30년 부었는데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길게는 3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은퇴 후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면 그 숫자는 우리 상상과는 꽤 다릅니다. 월 200, 300,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낸 돈 다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이 글은 연금 30년 차, 실제 수령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30년 납부자,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0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몇몇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다수는 90만 110만 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년을 부어도 월 100만 원 남짓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연금 하나로 생활비 감당이 될까요?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부부라면?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노후의 자유는커녕 생존이 우선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 1. 33년 납부한 공무원, 월 연금 112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65세 김성규 씨 전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33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난 국가에서 30년간 일했고 연금도 성실히 냈으니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은 월 112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부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만 해도 월 60만 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40만 원 이상, 병원비는 비급여 포함 월 1,020만 원 이상. 결국 연금으로는 생활의 기본조차 감당이 안 됐고 김 씨는 퇴직 6개월 만에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은퇴가 아니었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사례 2. 30년 사기업 근무, 월 연금 92만 원 배달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죠. 이기훈 씨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따로 개인연금도 한 개 가입했지만 막상 은퇴 후 손에 쥐어진 건 국민연금 92만 원과 개인연금 월 25만 원, 총합 117만 원. 혼자 살면 간신히 버틸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월세 35만 원, 병원비 15만 원이면 이미 절반이 나가요. 배달 알바라도 해야 라면이든 뭐든 끼니 때울 수 있죠. 현재 이 씨는 전기자전거로 쿠팡이츠 배달을 뛰며 하루 평균 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60대의 생계가 이 정도로 불안정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아파트가 아닌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아내와 함께한 노후, 연금 1.5인분으로 사는 법. 정년까지 회사원으로 일한 박재호 씨는 국민연금을 31년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연금 108만 원을 받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연금이 없습니다. 둘이 합쳐도 연금은 1.5인분도 안 되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려 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적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 텃밭을 일구고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생활 수준을 과감히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인가 싶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월 생활비를 130만 원으로 맞추려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은퇴 전에 줄일 수 있는 생활비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라.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납입기간 소득에 따라 편차큼. 실제 수령액과 생활비를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함. 부부 기준 생활비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둘 것. 최소 생활비생계 유지 월 12만 150만 원. 일반 생활비문화, 외식 포함 월 18만 220만 원. 여유로운 생활 월 250만 원 이상. 연금 외에도 월 1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필요. 은퇴 후 제2의 수입 구조를 미리 설계. 소규모 임대,
온라인 판매, 전업 유튜브, 지역 강사, 공유 경제 참여 등 체력과 기술이 남아있을 때 부업의 씨앗을 미리 뿌려둘 것. 마무리 이야기 연금은 안전망이지 답은 아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분명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일 뿐 진짜 은퇴 설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녀도 회사도 정부도 아닌 내가 만든 계획이 은퇴를 지켜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은퇴 후 월세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연금 30년 차 수령액의 현실. 개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대 대비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사전 이해와 보완 전략이 절실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억값,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개수. 여기서 억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2.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주요 통계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0만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5만원. 최고 수령액 고소득자 기준 약 230만원. 남성의 평균 수령액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경제활동 기간 및 소득 차이 때문입니다. 여성은 평균 20년 이하의 가입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 문제도 동반됩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생활비 수준은 현실적 노후 지출 기준 1인 가구 기준. 항목 최소 생계비 일반, 생활비 여유로운 생활비. 월 평균 지출 10만, 120만원 15만, 200만원 250만원 이상.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조차도 최소 생계 수준만 충족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노후생활 유지 가능. 4. 사례 기반 분석. 사례 1. 평균 납입 33년, 월 수령액 112만원 공무원 출신. 연금 외 추가 수익 없음,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 부족. 결과 6개월 만에 마트 아르바이트 재취업. 사례 2. 사기업 퇴직, 국민연금 92만원 개인연금 25만원. 월 117만원으로 혼자 생활. 고정비 지출 초과로 배달 알바 병행. 사례 3. 부부 중 1인만 연금 수령 108만원, 전업주부 배우자. 지방 전원주택 이주, 텃밭 등 자급자족형 구조로 전환. 월 생활비 130만원 이내 맞춤형 예산 계획 유지. 5. 연금 준비 전략 전문가 조언. A. 본인 예상 연금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본 만 63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적용 예정에 따른 수령액 변화 확인. B. 공적연금 외의 보완수단 확보. 구분 예시 필요성.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장기 복리 운용 가능.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세액 공제 및 유연한 자금 운용. 금융투자 ETF,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월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 퇴직 후 비상업적 일자리, 강의 등 사회적 활동 수입.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전략. 단일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설계는 리스크가 큽니다. 6. 정책 동향 및 고려사항.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속 중, 소득 대체율 상향, 5. 보험료율 조정. 수령 연령의 상향 가능성, 청년 세대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 큼. 물가 상승률 반영 한계로 실질 구매력 하락 우려. 따라서 연금 설계 시 물가 연동, 장수 리스크, 의료비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최소 23개의 노후 자산 축을 병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연금 30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년간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노동, 건강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지금 바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향후 2030년의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며 연금 외 제2, 제3의 수입원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유를 허락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뒤의 시간은 불안하거나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여기고 있죠.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해온 김 씨는 55세의 정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곧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들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그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영상, 편집을 공부해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은퇴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김 씨가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사례로 오랫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한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꾸준히 체력을 키워왔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탁구를 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전보다 몸도 더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만족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는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목표나 관심사를 실천할 기회가 주어지죠.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잡는 건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퇴사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영상 작업을 시작하는 루틴은 그 자체로도 창의력을 북돋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죠. 이런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특히 수영과 러닝을 중심으로 한 신체 활동은 퇴사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과 운동의 조화.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영과 러닝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특히 허리와 같은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강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되며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죠. 러닝은 체력 증진에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특히 10km 달리기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도전과 함께 정신적인 성취감을 높여주는 좋은 목표입니다. 러너스 하이에 집중하는 것은 러닝을 단순한 체력 단련 이상의 경험으로 만들어주죠. 1시간 이내에 10km를 완주하는 것은 꽤 도전적이지만 꾸준한 훈련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탁구 또한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커트 드라이브 기술을 장착하여 게임에서의 집중력을 기르겠다는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탁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신체 조절 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매일의 운동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과 수익화. 퇴사 후의 일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직업적 활동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쇼핑 채널을 활성화하고 세컨 채널까지 수익화한다는 계획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1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단순히 취미를 넘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쇼핑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정성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상품 정보보다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솔직한 리뷰와 경험을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일상 속에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당신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컨 채널 수익화를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역시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콘텐츠 스타일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마인드셋. 퇴사 후의 일상은 전과 다르게 자신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처럼 창의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활동은 퇴사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자존감은 퇴사 후에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작은 습관과 도전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사 후 새로운 목표와 균형 잡힌 삶의 도전. 퇴사 후에도 삶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의 4가지를 중점으로 퇴사 후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목표 확장과 구체화. 유튜브 구독자를 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당신에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큰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표를 더 확장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시점입니다. 구독자를 5만 명, 나아가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주제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 채널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리뷰에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비교 영상이나 시청자의 구매 결정을 돕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구독자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댓글에 성실히 답변하고 구독자들의 의견을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의 교류가 깊어질수록 채널의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구독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쇼핑 채널과 세컨 채널을 연결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크로스 프로모션을 통해 서로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잠재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널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브랜딩 전략이 중요합니다. 2. 개인 브랜딩 강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정체성 구축. 유튜브, 탁구, 수영 등의 활동을 통해 당신만의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브랜드로 작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죠. 유튜브 채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탁구나 수영 같은 운동 관련 콘텐츠를 추가해 당신의 건강한 삶과 열정적인 태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당신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탁구와 수영 같은 활동을 통해 당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공유하면 그 자체로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 경기에서 이긴 경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 모든 것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운동 목표의 구체화. 퇴사 후에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러닝에서 10km 기록 단축이라는 목표는 신체적인 도전과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며 정신적인 충족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회 참가라는 목표를 추가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러닝 대회에 나가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경험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면 구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죠. 또한 탁구에서 실력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은 자기 개발 방법입니다. 커트 드라이브 같은 기술을 연습하면서 점차 실력을 쌓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집중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이러한 도전과 성취의 과정은 당신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삶의 균형. 일과 개인 삶의 조화. 퇴사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운동 같은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인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취미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것으로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과 유튜브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질서를 부여하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에서 시작해 그것을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